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리플사의 연중 행사 스웰이 드디어 내일 열리게 됩니다. 자, 시간대를 물어보는 분이 계셔갖고 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싱가포르 기준으로 11월 7일 오전 10시에 정식으로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종종 커뮤니티 같은 곳을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키노트 스피커가 라구람 라잔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또 허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막 웃었는데, 이래서 이제 사람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괜히 나서가지고 무식한 거를 드러낼 필요는 없겠죠. 이 라구람 라잔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전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XRP 가격은 드디어 30센트대로 올라와가지고 겨우겨우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센트 끄트머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가지고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용케 잘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센트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스웰에서 좋은 발표 나오면서 가격 상승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이 XRP에 관련된 분석을 올려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골든 개코라는 사람입니다. 코가 개코라서 개코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그 사람이 올린 분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XRP 미국 달러 차트인데요. 첫 번째로 2년짜리 삼각수렴의 끝자락에 다다라 있고, 역 헤드앤숄더, 다이아몬드 패턴, 일봉 골든 크로스, 그리고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 위, 스토치 RSI가 크로스를 나와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 번에 터져가지고 잘 올라가면 정말 좋겠죠. 부디 이제 또 건투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하루 남았기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XRP의 동생이라고도 불리고 라이벌이라고도 불렸었던 이 스텔라. 이 제드 맥켈럽과 리플사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동생이라고 부르진 않죠, 사실. 자, 아무튼 이 스텔라 재단이 연말 할인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총 물량의 50%를 소각을 시켜버렸죠. 50%가 조금 더 되는 수량이었는데, 이거 덕분에 어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스텔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스텔라에 투자하셨던 분들께는 이제 수익에 대한 축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스텔라 재단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보통 이렇게 코인 수량을 처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정할 때, 제드 맥켈럽이 정할 때 이 1000억 개라는 수량을 분명히 우선 이유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량으로 정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그 계획이 틀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계획을 실행시킬 만한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다, 혹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만큼 스텔라 루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을 줄였다 등등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드 맥켈럽이 이 결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비쳤는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딱 이런 소각 발표를 스웰 한 이틀 전, 하루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나쁜 선택이었는지는 시간이 말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절반을 이렇게 날려버린다, 이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겠지만 매직풋 캐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소각을 통해서 스텔라 재단은 XLM이 XRP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였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 스텔라 루멘이 가치가 있다라면 왜 무려 절반이나 소각을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텔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큰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직까지 저는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XRP 같은 경우는 소각 절대로 반대합니다. XRP는 처음에 디자인 될 때부터 전세계 인구를 총 계산하고 고안되고 디자인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몇 년 더 기다리고 말지 XRP 소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털니오라는 회사가 있죠. 뭐 돈 송금도 해주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불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RP를 블록카드 상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RP로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XRP가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정말 황당한 것은 여기 제드 맥켈럽을 왜 태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올리려고 하는 건가? 야 스텔라, 니네들은 이런 것도 없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농담이고요. 혹시라도 스텔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쾌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여기가 바로 그들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지원되는 나라들은 일단은 미국, 그리고 곧 있으면은 유럽 쪽에 31개의 나라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소송에 관한 업데이트가 또 잠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 수정 소장에 대한 리플사의 답변으로 리플사는 이 원고가 관련된 소송을 걸 수 있는 기한이 법적으로 지났기 때문에 이 소송은 무효화되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까지 기한이었었던 원고 측은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것을 읽고 동의한다면은 여기에 사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소송은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소송 걸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잃은 돈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참 신부가 고약한 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좋은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XRP 레저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리플사의 자회사죠. 스프링이 투자한 여러 회사 중에 이 플레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플레어사의 개발에 관한 것인데요. 이 플레어사는 XRP를 소각시켜가지고 그들의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계약에 관한 지불을 생성 및 그리고 송금을 인터레저를 통해서 XRP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이 기능을 XRP 레저를 사용하고자 하는 더 많은 회사들과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테스트 중에 있고요. 세큐리타이즈, 싱귤라리티, 부에노 비트와 함께 계속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리플사 자체 내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기능을 개발을 하고는 있었죠. 코디어스라고 했었는데 관련 업데이트는 나오지 않게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봤을 때 코디어스보다 다른 쪽 먼저 개발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그쪽으로 뭐 옮겨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일단은 그래도 스프링사가 투자를 한 회사 중에 하나가 관련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된 소식은 또 굉장한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월마트, 미국의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에 하나죠. 이 월마트가 최근 리플사의 파트너들인 송금업체 머니그램 그리고 리아머니 트랜스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파트너십을 이제 강화 및 연장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자, 이를 통해서 4,700여 개 월마트 매장에서 사용되는 송금 솔루션인 월마트2 월마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월마트2 월마트는 단일 거래만 처리할 수 있었고 1.6% 이상의 이체 수수료가 부과됐었지만은 초당 1,5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리플을 도입하게 된다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라고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기사를 봤을 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월마트2 월마트 상에서는 XRP가 사용된다라고 발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머니그램이 XRP를 사용해가지고 송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송금 경로는 멕시코 쪽 그리고 필리핀 쪽 이렇게 두 군데만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리아머니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빵영이 전에 패널에 나와가지고 이 XRP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네들이 초당 1,500건의 거래를 처리한다. 이것은 XRP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속도죠. 그래서 이 기사를 쓰신 분이 헷갈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바라는 대로 월마트 상에서 머니그램과 리아머니 트랜스퍼가 XRP를 사용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원본 기사를 보면은 1,500건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계약을 연장 및 강화하면서 이 월마트 간의 전 세계적인 송금이 가능하게 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외환 거래 비율, 투명하고 싼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마트와 머니그램은 20년 이상을 함께 일해온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번 계약은 일단 2021년까지 머니그램과 월마트는 연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아머니 트랜스퍼의 모 회사죠. 유로넷과 머니그램 관계자들은 각각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제 기쁘다라는 마음을 표현을 했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이들과 함께 협업을 해옴으로써 지금까지 대략 10억 달러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되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가오는 몇 주 안에 더욱더 확장된 서비스가 시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소비자들이 월마트2 월드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머니그램이나 리아머니 트랜스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둘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저는 월마트 송금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듯이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머니그램의 CEO인 알렉스 홈즈가 월마트를 살살 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니네 XRP 쓰면 있잖아. 10억 달러가 뭐야. 한 30억 달러도 아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실시간 유동성 한번 써보자 라고 꼬시면 진짜 좋겠죠. 자, 그런데 저는 머지 않아가지고 정말 이 암호화폐가 실사용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날이 오면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돈을 송금하는 사람들은 XRP를 사용해서 송금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정말 멀어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얼마나 생소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하나씩 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암호화폐 사용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의 발전 속도라면은 리플사가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 XRP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XRP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코인필드의 솔로제닉입니다.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코인필드의 CEO가 이렇게 제대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이 솔로 토큰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솔로제닉 생태계 안에서 발행이 되는 토큰화된 자산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작은 소식이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짧게 공유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크리스 랄슨 인터뷰 하나 읽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최근에 이 중국에서 나온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블록체인을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지정하고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경이로운 행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발언은 미국 정부에게 암호화폐, 블록체인, 핀테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크리스 랄슨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미국 내에서도 정말 그들이 바라는 대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 더욱더 활발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하고 정리해본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누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이거마저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수요일을 하루 앞두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일본 쪽에서 XRP 거래되는 거 보이시죠? 갑자기 막 날아갑니다. 마치 뭔가 테스트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일본 쪽에 XRP 송금로가 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도 기대하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니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영국에 못지않게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확실하게 정립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SBI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에 있는 뱅킹 어소시에이션도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더욱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타 회장도 이야기를 했죠. 곧 있으면 머니탭에서 국제송금 기능이 나오게 될 텐데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여러가지 근거를 봤을 때 일본 쪽에 송금로가 열리는 것이 절대 이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정말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영상 재생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동네 한 바퀴 산책 혹은 회사 한 바퀴 산책하시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